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으로 찾아뵙고서 오늘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요. 오후 6시 특별 편성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서 활발한 채팅과 댓글, 그리고 해당 사건이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활발한 공유도 역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 설명을 좀 드렸던 대로 이 대장동 사건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된 이 부동산 범죄, 그러나 어째서인지 대장동 게이트는 여러분들도 인지하시다시피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 지지부진해졌죠. 자, 설계자며 해결사, 이들은 정치 공작이다 라면서 내빼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째서인지 이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범죄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이 정쟁 이슈화 되어 버렸죠. 자, 물론 오늘 알아볼 내용이 이 공영개발, 즉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돌아가진 어떤 범죄 유형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여전히 잡히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범죄에 대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로 이슈화된 부동산 이 이슈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3년 동안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사기 범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계시는 이 강성 기자님과 오늘 피해자 두 분을 좀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한 분씩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 동부지검 또 그리고 부산, 전라북도 여러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다니면서 사건 사고를 많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특히 또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그 취재를 뭐 공론화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많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행사항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네. 그 혹시 기자님 활동하시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빼셔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해도 됩니다. 아, 네네. 아니 그냥 조국일보를 빼셨길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습니다. 네. 조국일보의 그 강성 기자고요. 우리 엄마 아빠 나라 우리나라 조국이라는 뜻에서 조국일보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지금 지난 1년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조국일보 홈페이지가 다운도 됐었고 그래서 조국일보 이후에 이제 그 소장님도 조언도 구해서 다른 이름도 같이 활동해볼까 하는데 일단 조국일보는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계속 업로드는 해놓은 상태인데 방송 활동은 좀 못했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사 하고요. 네. 그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들은 앞으로 좀 많이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의 많은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피해자분도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정기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수입니다. 네. 그리고 송기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기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사건이다라는 거에 대한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부동산 사기에 보면 뭐 전세 사기도 있고 뭐 매매 사기도 있고 뭐 분양 사기도 있고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기획 부동산 사기가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주택조합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이요? 네. 자, 그러면 처음에 기자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건을 인지하셨는지? 2018년, 19년도에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무작위로 들어오는 그 일본 수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수산물을 1년에 약 한 2,500대 정도의 일본 화로차 11톤 트럭과 15톤 트럭으로 매일매일 일본에서 부산 국제여객통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화로차를 거의 제가 몇 년을 쫓았어요. 쫓아서 뭐 이슈도 됐었고 그런데
그 화로차를 쫓다 보니까 이제 화로차가 잠깐 멈출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부산 광역시 전역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주택 조합을 조합원을 모집한다. 네네. 뭐 청약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취재를 좀 했었습니다.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실제 제가 계약까지 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주택조합 사기입니다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지금 한 3년 정도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취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뭐 단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고 네.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범죄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신 거예요. 네. 특히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네. 수백 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만 벌어지는 내용이 아니고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떤 설계자에 의해서 최소 뭐 7년에서 10년 이렇게 계획이 된 상태에서 그냥 사기 집단만의 어떤 계획이 아니고 뭐 공권력도 대기돼 있는 물증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좀 집중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관련된 사건을 취재하시면서 이걸 뭐 관할 기관이라든가 또는 또는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관할 기관에다가 많이 문의를 좀 해보신 편인가요? 어떻나요? 네, 제가 한 것만 해도 서울 지역 이외에 부산 지역이나 전라북도 이런 경우에 기획부동산과 주택조합 사기에 대해서 광수대에 첩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첩보도 올려서 수사관들한테 공유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지르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도시주택 공사 같은데 신탁 같은데 많은 문의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아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할 일이겠죠.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렇죠. 뭐 기자들 아직 공론화가 되진 않은 부분들이 네, 그런데도 이제 앞서 설명 주신 대로 대장동 사건과 좀 일맥상통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막 정말 이 일들이 보물터지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국토위 관련된 국회의원들한테도 혹시 관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소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295명의 국회의원이 계시더라고요. 현재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만 35명의 국회의원께 이제 국토교통부 관할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지자체 담당 국회의원한테 공유를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연락 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거의 모든 국회의원께서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관심이 없으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연락 온 분들은 안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좀 아무래도 이게 네, 공론화될지에 좀 대한 바라고 부분들을 있습니다. 네. 네,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 내용 관할에다가 일단 뭐 진정이 됐든 아니면 고발이 됐든 뭐 여러 방식을 통해서 지금 넣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된 내용들에서 제가 듣기로는 네. 서로 이제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고 핑퐁핑퐁하면서 떠넘겼다라고 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답변들을 해오던가요? 실제로 이제 도정법, 그러니까 도시생활환경법이라든지 또 뭐 인간법, 이제 뭐 아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종합적으로 아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는 2달 전에 서울특별시에서도 우리는 모르겠다.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네. 예, 공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요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 가락 1, 2동에서 벌어진 일들에 네, 서울시 집중해서 오늘 송파구 가락 1, 2동 얘기입니다.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주셨는데 네. 피해자분들을 처음에 접촉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방송에서 제가 조금 개인적인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공인으로서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도와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만의 피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웃의 피해고 또 지역 자체의 피해고 또 전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겪으시는 문제다 보니까 네. 표현을 좀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빠져들었죠. 그래서 뭐 관공서부터 사법기관 또 이런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관할 뭐 인허가 그 기관 같은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칭 가락 1, 2지역 주택조합 사건이죠.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좀 정해주시면 되겠지만 일단 주택조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네, 그래도 될까요? 설명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택조합은 우리나라에는 1980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1850년대에 덴마크에서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즉 서민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소유하고 계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만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게 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취지였습니다. 네네. 출발점은요. 네. 그런데 이런 장점은 저축 통장이나 청약 경쟁이 불필요한 건데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 얘기할 사기꾼들이 이거를 이제 분양 사기라든지 또 사업 시 비용 같은 거를 갈취하고 횡령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단점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 좀 혹하게 만들어서 네. 좀 이 범죄에 끌어당기는 수법으로 오늘은 했던 뭐 것이네요. 투자 심리나 이런 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누구나가 돈 벌고 싶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저도 지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서울에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서울에서 정말 단칸방이라도 갖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족 구성원들은 그게 더 절실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리나 환경적인 영향을 가지고 이제 사기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또 직장주택조합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리모델링 조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PPT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PPT 이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도 출연을 어렵게 결정을 해주셨는데 거의 여기 계신 출연해 주신 사장님들께서는 11년에서 12년 정도 이런 피해를 입으셨어요.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데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 이제 소송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형사 소송이 제가 파악한 것만 현재 11건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 오늘 네네. 뭐 주인공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권모 씨 일당들로부터 11년, 12년에 걸쳐서 형사 소송을 11건 정도, 12건 정도 당하시고 그리고 민사 소송도 제가 볼 때는 민사 소송 사기예요. 그래서 그 소송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법리를 검토해 보니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소장님이 이제 한번 오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 전문 분야시니까 그 법원과 재판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보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사건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PPT에 보시면 법원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우리가 서울 동부지방법원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 사건 번호 2029단 3716 그러니까 정통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피해자분이 그쪽 그 권모 씨 사기꾼 일당으로부터 당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업무방해라는 거는 어떤 업무가 형성이 된 뭐 사업가라든지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피해자분한테 힘을 내시라고 농담을 이렇게 했었어요. 업무방해 맞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방해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소송을 당하신 내용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출된 서류 중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구청장이 발급한 공적 서류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문서 송부 축탁이나 사실조회 회신을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법원 진행 내용 중에 그러니까 사실조회 회신을 해서 송파구청에 이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송파구청장이 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회신 내용이 2015년 7월 7일 가락 1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2016년 5월 24일 가락 2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앞서 설명드린 그 서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그 모집과 그 예정지인 곳에 몇 프로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지자체에서 인가를 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가와 허가와 승낙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인가 단계에서 2015년 7월 7일 날 제1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 이런 서류가 구청장 직인과 함께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고 피해자들과 집중 취재해보니까 이게 모두 허위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같이 검토를 해보시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허위라고 보셨는지. 네. 혹시 다음 자료 있나요?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조금 좋게 말하면 정의감이 좀 뛰어나고 나쁘게 말하면 좀 그 공사 구분을 못하는 면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1월 29일 날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관공서나 지자체 사법기관 담당자와 지금 권모 씨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 이제 직고발을 했는데 저는 자격이 안 된대요. 이유는요?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좋은 쪽으로 가시죠. 정의감이 불타서 했는데 이거는 기각이 됐고요. 각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피해자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다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지만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저희는 이해를 하지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신다는. 네. 그러면 이 고발장에 관련돼서 각하됐는데 그럼 피해자분들이 따로 이제 지금 고발을 하신 내용들은 있는 거죠? 네, 그건 네.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역 주택조합을 구성하려면은 이제 그 주택법 제 11조의 그 조합원의 자격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무주택자여야 되고 네. 또 그 세대원 중에 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85제곱미터의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는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원들과 80%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 네. 인가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밑에 보시면 뭐 총회 의석이라든지 조합장 선출 이런 그 제출 서류를 충족이 되면은 이제 지자체에 인가 신청을 하면은 네. 그 이후에 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성 요건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절차인데 지금 설명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네네. 부분들은 그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 요건이 되고 그리고 동의를 어떤 사업을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 싫다고는 계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네네. 토지 사용 승낙을 80% 했을 때 인가가 나오고 그 이후에 승인이 가고 착공이 되고 입주자 모집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해상까지 가는 게 주택조합의 원 절차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주시면요. 인가를 위해서는 이제 반복을 드리는 이유가 이 80%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해놓고 또 그러면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거는 그 내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 거를 어떻게 쓰라고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허가를 위해서 그 인감법 제 62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러면 등기 신청이나 이거는 직접적인 이제 소유를 양도양수하는 내용이지만 이 토지 사용 승낙의 인감 증명이나 법인 등기 사항 같은 경우를 첨부를 할 때 법적으로 3개월 이내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야쿠르트나 뭐 우유의 유통기한처럼 네. 인감은 3개월 이내에 되고 특별히 공적인 게 아닐 때 6개월까지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62조 인감 증명 그 유효기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정법 112935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인가가 80%를 그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나서 인가가 받은 이후에 취소가 되면 앞서 받았던 서류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듣고만 계시면 좀 네네. 이해가 되셔서 그런 거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서 네네. 좀 말씀 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네. 관악구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드린 건데,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관악구, 지금 송파구도 문제고요, 중화 지역도 문제고요, 남부 지역도 문제고요. 거의 성공한 거는 사장님은 4%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 시내 전역에서 2%밖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8%는 진행 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90%는 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요건을 충족해서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이나 어떤 갱신이나 뭐 변경됐을 때 그 요건을 충족되지 못해서 취소가 된다면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들은 다 무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이견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 뭐 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이런 나라에서 정해놓은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은 법인 사업자에 된다고 판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이 저는 뭐 습관적으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38조에 의하면 조합이 법인격이 됐을 때 조합은 법인으로 하는 게 맞고 이번 항을 보시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등기를 성립이 된다. 네.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법이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인 송파구 가락 1지역주택조합과 가락 2주택조합에 대해서 등기국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옆에 등기국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도 가능하시지만 요즘은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IT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냥 앱 하나만 깔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신데 그 등기국에서 이렇게 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시는 대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내에서 법인 종류 전체고요. 네. 전체 등기부 상태, 전체 본지점 해서 상호 가락 1주택조합을 검색을 해보니까 법인이 없어요. 등기 자체가 없어요. 물론 가락 2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업체는 사업자는 내놓았으나 등기나 법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등기나 법인은 없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려 주셨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 절차적 요건상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80%의 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도 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010년에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래는 구성 요건의 자체에서 아예 되지 않는 무효가 것인데, 됐으니까. 네, 무효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료를 그 기본으로 해서 도용을 또 한 거죠. 그죠. 또 도용을 네. 했던 것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법인도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인 자체가 또 없다. 네. 충격적이네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시행사, 앞서 설명 주신 설계사, 뭐 시공사, 또 대행사 했을 때 지금 오늘 말씀드릴 그 권모 씨,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적인 서류나 사적인 서류, 개인 뭐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해봤을 때 송파구청에서 뭐라고 해서 회신이 왔냐면 공적인 서류에 이 권모 씨가 대표라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확보한 내용은 이 명함 하나예요. 명함 하나와 그 주변인 분들의 네, 주장. 증언에 따른 네. 주장에 따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인이나 이런 데 보시면 회장님이 계시고 뭐 감사가 있고 그렇죠. 사내이사가 있고 사회이사가 있고 뭐 외부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렇지만 주택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뭐 총괄이 있는데 그런 대행사 시행사의 그룹 총괄 대표란 이 명함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지에 대한 거를 문의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온 거죠. 네, 앞에 그 송파구청장이 회신 준 내용 중에 네네. 마지막 라인에 석 줄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다라고. 없다. 네.
네, 그런데 현재 이제 구속돼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이고요. 이 구속 권모 기소되어 씨가. 있습니다. 네, 어제도 뭐 뵙고 왔습니다. 네네. 건강하시죠? 2차 공판에 대한 이야기 네,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좀 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비분관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반 서민들은 그 뭐 그냥 어떤 바램이 앞서다 보니까 법이라든지 이런 제도 절차를 모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사법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될 텐데 네네. 법리는 제가 잊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이 있냐면 주택조합은 공공의 뭐 이익과 또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조합원들은 조합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는 법이 생겼어요. 2013년인가 12년에 그건 제가 이제 자료는 있는데 뭐 제 이제 두뇌 한계로서 이제 근데 그런 법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택법 위반으로 한 번 이 사람들이 재판에 올라갔었어요. 네. 지금 이 가락 1주택조합과 2주택조합에 실제 보시면 2019년 당시.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벌써 뭐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 역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주택 위반으로 2019 고정 470 주택법 위반으로 이렇게 1번 이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송모 씨, 박모 씨, 이모 씨 당시에 가락 1주택조합의 조합장과 2주택조합의 조합장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판결문을 잘난 체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예, 이런 거를 잘 찾아요. 그래서 피해자분들한테 이걸 드렸는데 제가 이 판결문을 보고 이제 이 이름들을 알지 않습니까? 네. 뭐 권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뭐 저기 신모 씨 다 아니까 교차 검색을 해가지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서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보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사기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정보 공개 안 했다고 벌금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끝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서민을 보호했어도 2020년, 21년, 22년까지 또 다른 피해자는 막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주택법 위반이게 되면은 결국 이 사안의 문제 자체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이미 한 거 아닌가요? 한 거죠. 했지만 적극적인 수사에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벌금형을 다른 받았을 합리적 수 있겠네요. 의심이지만 잡아오는 물고기를 그냥 놔줬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네네. 어디까지나. 그런데 지금 2022 고합 384 이제 그 지금 권모 씨 구속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건데, 네. 그래서 판결문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이 뭐 전문 변호사님이라든지 뭐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내용인데 네네. 일단 제 기자 수준과 제 상식선에서 봤을 때 너무 엉망인 내용이에요. 지금 앞에 보시면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벌금 150만 원이에요. 피해 사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기 그 피해자분 나오셨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 이때 39명의 피해자였었어요. 제가 네. 서류를 다 입수를 했거든요. 네네. 결국 첫 번째 고소인은 수사 서류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고소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수사 서류에 고소 취하장은 있는데 고소장은 없어요. 고소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돈으로 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보는 거죠. 네가 3억 피해 봤어? 내가 5억 줄게. 그럼 합의 보고 빠져나가고 하면서 호화 변호인단 사가 여기도 나오네요. 여기는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뭐 괜찮겠죠? 법무부인 이런 회사가 또 있을 테니까 네. 여기에서 지난 11년 동안 이 권모 씨 일당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로는 저를 고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2019년도에 네. 그러니까 초범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참고서 말씀드리면 정모 씨라고 이 가락지 이 지역 주택 바로 옆에서 엄청나게 해가지고 2,000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들한테는 좀 죄송한 편이지만 여기가 입지가 좋습니다. 뭐 3역세권 정도 되죠, 사장님? 그죠? 뭐 네. 5호선 뭐 3호선 제가 지하철 모르는데
5호선, 3호선, 8호선 3역서권이고요. 아, 네네. 옆에 공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또 높은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또 경찰서 옆에 사실 경찰서 안 좋다. 뭐 하여튼 그래서 예, 경찰 병원도 있고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예.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20년 동안 주기적으로 와서 한 3년 뭐 좀 속된 표현 써도 되나요? 해먹고 또 네네. 인수인계 하고 가고 또 해먹고 또 인수인계 가고 감옥 갔다 와서 또 나와서 해먹고 이렇게 이제 아주 좋은 먹잇감인 거죠. 이 지역이. 토지는 4,400평 정도 되고요. 네네. 평방으로 하면은 13,712평 정도 이제 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사기 범죄를 일으켰던 범죄 혐의자들은 계속 그 이름은 바뀌는데 네. 피해 뭐 어떤 혐의 내용들,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본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네. 거네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5천년 역사 봤을 때 이런 사기꾼들이 제일 기생을 부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데 지금 이 지역만 있을 때 제가 파악한 것만 20년 정도 있었고 이 멤버분들이 한 11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 지역 당시에 고발 조치도 역시나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역시도 상황은 다 비슷할 것 같네요. 지금 이 상황과. 고발이나 고소를 안 했으면 이런 판결문이 없겠죠. 네.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페이지 주시면 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입니다. 2021 고압 376이고요. 역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권모 씨 일당들이고요. 또 변호인단이 이래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11곳 정도 되더라고요. 유명한 곳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담도 있고요. 동인도 되게 크죠. 뭐 유명한 데고요. 또 뭐 동서남북, 뭐 재현은 처음 들어보는데 세강, A1, 뭐 로고스 어마어마한 호화 변호인단이에요. 변호인단이 엄청나게 지금 호화 인단으로 그냥 꾸려져 있는 게 지금 바로 하늘에 보이네요. 네. 지금 더 많아요. 더 많은가요? 네. 이보다 어저께 거의 저는 뭐 몇 곳이 지금 참여를 한 거죠? 제가 파악한 11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곳이요. 네. 제가 지금 사건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한 200건 정도 되거든요. 네네. 뭐 도와드리는 사건부터 뭐 지인들 개인적인 것들 저도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제가 사기 당한 거에서 그러는데 변호사님들을 선임하려면 최소한 몇백에서 몇천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1,000만 원만 잡아도 11팀이면 뭐 1억이 넘어가고 네네. 또 사건이 처음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 된다면 어마어마할 텐데 일단 뭐 분위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2021년 11월 17일 날 서울 동부지검에 구속 기소가 권모 씨, 신모 씨가 됐고요. 네. 나머지 이모 씨, 박모 씨, 이모 씨, 정모 씨는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지금 이제 공소가 됐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네. 공소 사실은 제가 여기서는 또 화가 나는 내용인데 뭐 이제 피고인 아까 권모 씨, 이모 씨, 신모 씨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AB로 이제 이거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이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말씀드릴게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그리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그리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거의 동시에 지금 이 주택조합 사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100% 사기라고 봐요. 네네. 그런데 앞서 2021 보셨지만 사기란 말이 없어요. 여기는요. 업무상 횡령, 특경법 위반 횡령, 배임, 횡령, 업무상 횡령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정작 중요한 사기 혐의가 없는 거네요. 네, 이게 물론 뭐 사기를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깜짝 놀랄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18년에서 21년 10월경 141명에게 직영 조합원으로 가입할 걸 유도하여 분담금 약 266억 원. 26원이 아니에요. 266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보관하던 중 도박 자금 및 개인 첨의 분재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자, 다음 AB. 그러니까 같은 뭐 권모 씨, 신모 씨겠죠. 네. 2020년 2월부터 4월간 조합장 뒤로부터 조합 자금 19억 원을 또 역시 개인 계좌예요. 자, 조합이라는 거는 앞서서
강조를 드린 게 사업자를 인가유예 득하고 네네. 법인이나 했을 때 우리 시사발전소는 법인이신가요?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요, 법인은 따로 법인이면 네, 아닙니다. 법인 통장이 있든지 아니면 그렇죠. 개인 사업자라도 개인 사업자 이름으로 계좌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럼 공적인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다 개인 계좌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큰 소리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분양을 받든 내가 매입을 하든 뭐 전세를 하든 그 행위자 그 업체에 대한 그 이름과 계좌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돈들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보이피싱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택조합 사업인데.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 뭐 D 보면 이게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 비개인 계좌 여기도 역시 개인 계좌예요. 그리고 네. 3번 뭐 일맥상통합니다. 토지 용역 제공하지 않음에도 3개월마다 용역업체 용역비를 지급했다. 뭐 이거 아마 리베이트 받았겠죠. 네네. 뭐 또 4번 해서 2천만 원씩 부과하기로 했는데 약정서를 체결해야 해서 각 37억. 기본이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이고요. 그리고 5번에 14년 7월부터 업무 대행사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303억. 이거 이상해요. 왜? 허위일지언정 그 송파구청장이 뭐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까? 회신을 2015년 7월 7일 인가를 냈고 그리고 사업자 나왔지 않습니까? 14년 7월부터 업무 대행사 보관하고 있던 자금. 인가가 안 나왔는데 벌써 돈이 303억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원을 여기서 이제 빡치는 겁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을 사용하였다. 아니 뭐 나이롱뽕이나 고스톱을 쳐도 뭐 5만 원짜리 타짜에 보면은 뭐 그 타짜 원에 보면은 89억 정도가 맥스였던 것 같은데 네네. 얼마짜리를 치면 303억을 도박 자금으로 씁니까? 수백억이 다 도박 위에서부터 쭉 보면 다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네 빠진 내용들 개인 네, 채무로 빠진 네. 내용들인데 네. 여기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네, 또 이후에 말씀 주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고. 그러면 뭐 똑같으니까요. 단기 대여금에서 횡령이다. 근데 여기서 횡령과 배임과 이런 업무상 횡령을 자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적정한 사업자가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횡령과 배임이 맞다고 봐요. 상식선에서. 그런데 사기꾼들이 사기치던 자리에서 돈을 썼는데 왜 횡령과 배임을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검찰에서 이걸 공소를 했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공소 자체 요건들도 조금 제일 중요한 대목이 빠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네.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남부지방검찰청이나 북부지방검찰청에서 똑같이 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공판실에서. 네. 거기는요. 첫 번째 타이틀이 사기예요. 사기와 네. 가로 열고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가 뭐라 그러죠? 조장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80%가 아닌 이제 뻥튀기를 한 거죠. 같은 사건의 내용의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의 다른 지역의 주택조합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네.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건임에도 각 직원별로 이 사안에서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감사합니다. 제가 부분인 거네요.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설득을 달아주셔서 아니. 네,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화 지역의 권모 씨 같은 그분 남모 씨예요. 네. 백모 씨고 그런데 그분은 11년을 받았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그런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행한 피해자나 피해 금액보다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을 받았어요. 네. 이게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장동의 땡큐 베리머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거나 이렇게 뭐 관심을 갖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장동을 전 잘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나오고요. 여기부터 이제 의구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보도 자료가 2021년 11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네. 그날부터 피해자분하고 제가 매일 전화를 했어요. 야, 기소가 됐는데 구속기소 됐는데 왜 보도자료 안 뿌리느냐라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피하다가 언제 나왔냐면 2021년 12월 24일 날 나왔어요. 그 사이에 뭘 했냐는 얘기예요. 타 지검에서는요. 11월 17일 날 바로 나왔습니다. 보도 자료가. 기소되고.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17, 18, 19, 20, 21, 22, 23, 24 일주일 후에 냈느냐. 그러니까 이 앞에는 11월 17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락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앞에까지는 재판 과정과 이제 주택 조합의 요건을 말씀드렸고요. 실제 그 가락 1주택 조합에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에 의한 2013년도입니다. 가락동 1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취소 고시가 나왔습니다. 네, 취소고시요. 네,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가락동 1지역 주택조합이었고요. 네. 지금 권모 씨가 하고 있는 데는 가락 1주택 조합입니다. 동만 빠졌네요. 네. 그래서 이 가락동으로도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고요. 네. 가락 1주택, 2주택 뭐 앞에 뭐 바꿔가면서 교체하면 다 해봤는데 안 나오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13년 1월 3일 날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으로 고시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인간법이라든지 도정법에 의해서 이 이전에 받았던 서류들은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사업을 하려면 새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뭐 맞는지는 제가 뭐 법령을 봤을 때는 제 수준에서는 상식으로서는 맞는 얘기인데 뭐 법리적인 검토는 뭐 시사발전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잘 아시니까 그래서 취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이거 실제 이 사람이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네, 2010년 당시에. 네. 언더라인을 해놨는데 2010년 4월 1일자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거의 한 20% 정도가 돼요. 아니 0.9%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9몇 %니까 10% 정도를 2010년도 거를 제출했어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구청에 제출을 했고 그 서류를 문제의 서류를 전문가들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러겠죠. 네네. 근데 그거를 또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인가를 받았다고 하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인가 받았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민들은 구청장의 인가와 서울특별시에서 그 회신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으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이 피해자를 더 양산을 하고 있고 지금도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거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앞서 말씀 주셨던 이 비용이 막대한 자금이 뭐 도박 자금이나 개인 채무로 이제 갚는 데 넘어갔던 이 비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보도자료 타이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47명의 피해자의 659억인가의 횡령 배임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47명이면 여기 계신 세 분 피해자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외에 747명 플러스 3분 플러스 제가 아는 분들이 36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일단은 한 8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만 800명이고요. 제가 추정컨대 아마 3배, 4배는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그러니까요. 네. 다음 내용도 있네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인감 그 38조에 의해서 이제 이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2010년 10월 4일로 돼 있는데 이걸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쓸 수 없는. 이거는 공식적인 뭐 등기나 이런 걸 할 때는 3개월 이내 걸 써야 되고요. 그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매도용, 매매용 또는 뭐 자동차 뭐 구매용 뭐 이렇게 매매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용도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이 용도는 토지사용 승낙서에 대한 첨부된 내용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와 이거 첨부가 되는데 이 인감은 2010년 거라는 거. 요 인감을 가지고 몇 년도에 2015년 10월 7일에 2015년에 받은 거죠. 네. 어,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2013년 1월 3일 날 취소 고시가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 이제 동자 하나 바꿔가지고 새로 냈다고 할지언정 이 80%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그 취소가 되기 이전에 받아놨던 승낙서인 거죠. 네. 그러면 그 당시 2010년에는 그 요건이 갖춰진 거였나요? 10년 때는? 그때도 갖춰지지 않아서 안 취소가 됐죠. 났던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을 출연해주신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대에 어떤 그래도 좀 괜찮으신 분들인데 이 분들만 토지를 검토를 해봐도 퍼센트가 한 3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80%가 되려면 최소한 뭐 20%만 반대를 해도 21%만 반대해도 80%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0%도 안 된다고 이분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이제 단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무서운 얘기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리두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선 분들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웃 간의 거리두기를 만들었어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지금 피해자분들 중에 이제 대다수 분들이 주택조합 반대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구청에다가. 네. 그러니까 그럼 반대 확인서 이 분들이 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80%는 요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주장이었는데 오늘 앞서 설명드린 송파구청에서 사실조회 확인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보니까 전부 다 제출을 해줬거든요. 144명이에요. 그 중에 지금 피해자분들도 이름이 올라가 계세요. 반대하신 분들, 승낙하신 분들 0표, 반대하신 분들 뭐 0표 없이 했는데 다 제가 수기로 계산해봤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봤습니다. 아예 뭐 70%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샘플로 한 개 정도만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전체를 보면 이제 막 이만큼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아, 네네.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앞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주시면 그 앞에 보시면 빨간 글자로 이제 세로로 소갑 제16호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부터는 이제 언론 사이비 언론사도 이제 인볼브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떤 모종의 사건을 또 만들어요. 민사 소송 사기 같은 걸요. 그곳에 3건의 민사 사기를 만들면서 제출한 서류예요. 권모 씨 일당이. 네네. 그러니까 권모 씨, 이모 씨, 신모 씨가 나는 채권자다. 돈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 피해자분들에게 제시한 소송 사기에 제출한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뭐 토지 사용 승낙 9.87%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저기 12.399. 뭐 계약은 뭐 소유권 이전했는데 아까 뭐 제가 볼 땐 이것도 허위예요. 왜 그러냐면 조합으로 돈 들어온 게 아니고 개인 계좌로 받아서 한 정도 되면 이것도 아마 개인으로 지금 또 집중 취재를 하고 있는데 토지나 건물도 개인으로 돌려는 게 많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적인 얘기인데 피해자분들께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따다란 문제고요. 네. 이게 제출됐던 내용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갑 16호증, 14호증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인데요.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전체 사업 부지가 이거는 가락체 1주택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13,789.8제곱미터입니다. 이걸 이제 환산해 보니까 송파구 내에 있는 공공지까지 보니까 14,000 얼마 해가지고 전체가 한 4,4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 제가 일부러 다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 제가 좀 악필인데 해서 보니까 그냥만 해봐도 21.56이니까 80%가 안 되고요. 그 이외에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제출했던 자료들입니다. 이게 이제 9.09%가 되니까 맨 오른편에 있는 네, 요 부분이 이제 2010년도 10월 4일 날 제출했던 내용들입니다. 합쳐보니까 아니요 거기 말고 제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데 맨 오른쪽이요. 맨 오른쪽 글씨 쓰신 분, 네 그 아래 부분이요. 네, 글 쓴 포인트 부분이 몇 년도라고요? 2010년 10월 4일에 2010년도. 제출했던 네. 토지 사용 승낙서의 각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만 냈는데 144분이시고요. 이 부분에 여기 앞에 보시면 세 번째 칸 보면 000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제출하신 분들, 동의를 하신 분들, 네. 안 된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허가를 안 하고 싶다 하신 분들, 그분들 중에 이제 여기 출연하신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67% 아무리 맥스를 해주셔도 여기에 어떤 게 포함되냐면요, 공공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라든지 이제 나라 땅, 그게 한 14,000 중에 1,700 정도 되니까 한 10% 이쪽 저쪽 되더라고요. 넣어준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빼면은 57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넣어서도 67.21%밖에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래서 요 결론으로 봤을 때 앞서 이제 뭐 예를 들고자 비교하고자 말씀드렸지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이제 기소된 내용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기소된 내용처럼 이거는 아예 뻥튀기 해놓은 게 맞는데 이거를 인가를 누가 내주었으며 그 인가를 또 검증을 해주는 서울 담당자들은 누구이며 네. 이거를 또 재판에서 이걸 인정해주고 있는 횡령과 배임을 만들어놓은 사법기관은 무엇이냐가 제가 답답한 면이죠. 네. 뭔가 네. 거대한 카르텔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네.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11년 동안 사기를 치면서 어떤 뒷배가 없이는 이렇게 일단 공식적인 747명의 피해자와 659억 원의 피해를 낼 수가 없겠죠. 네.
아마 지금 요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이게 분명히 주택조합이 설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히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